자, 그 다음 17호입니다. 주택연금 공시가가 12억까지 가입이 됩니다. 12억까지 가입이 되는데, 이게 작년에 2023년 10월 달에 이게 개정이 됩니다. 10월 달에 9억에서, 공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됐는데, 12억 같으면은 아파트 시세는 한 17억쯤 될 겁니다. 17억 정도 되는데, 잠깐 물어봅시다. 공시가가 예로 20억이다. 시세가 30 된다. 주택연금 가입 될까 안 될까? 아예 안 됩니다. 이제 물어보니까 아예 안 된대. 이 주택연금 만드는 취지가 저소득층의 연금 쪽으로 만들기 때문에 공시가가 예로 13억이다. 아예 안 된대. 공시가가 13억이면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된다. 가입 자체가. 그래서 이제 12억까지만 받겠다. 알겠다. 12억까지. 자, 이분 잘 아시죠? 우리 최보라 선생님이 압류 방지 통장이다 해서 이제 주택연금 받는 거는 이건 이제 압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 민사집에 보면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빚이 많아도 은행에 부채가 많고 빚이 많고 부실 신용불량자가 돼도 내가 200만원 본거를 받는데 식당에 나와서 그 압류가 되느냐? 물론 될 수는 있어요. 될 수 있는데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185만원까지는. 아마 185만원 가져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여러분들이 뭐 통장에 숨길 필요는 없고 신불자라도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아예 막아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 18번 봅니다. 그럼 주택연금이 뭐냐? 주택연금은 평생 거주하고 평생 반대. 평생 거주, 평생 반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대. 그럼 상속이 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자, 이렇거든요. 배우자가 이리 받다가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받다가 사망합니다. 그럼 배우자는 애가 둘이라고 하면 어디 가? 법정 상속 비율이. 와이프는 1.5, 자식들은 1 됩니다. 이거 이해가시죠? 근데 상속이 돼버리면은 이 두 자녀가 있고 자녀에 또 배우자가 있어요. 여기서 털기 시작하면은 이 받기 힘들어요. 와이프가. 그죠? 그럼 상속 받으셔야 됩니다. 상속. 아니, 어머님 상속 받읍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주택연금이 지급이 중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것이 건전한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신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신탁하는 방법은 이제 소유권을 신탁사는 넘겨줍니다. 맡길 때 아예 안 그러면 뭐 하다가 중도에 가면 맡길 때 신탁사 넘겨줍니다. 주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주고 나면은 사망해도 배우자 반대는 지장이 없어요. 자녀가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벌써 넘어가 있으니까. 근데 안 좋은 점은 소유권 넘어가 있으니까 임대 낳기가 좋을까 어려울까? 그게 어렵습니다. 임대 낳기가. 건전한 방식은 임대 낳기는 좋아요. 내가 소유자하고 설정만 얼굴에 설정만 막 여러 금액이 좀 큰 게 들어가 있지만은 뭐 보증 자기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보증금 한 300만 받고 월세 뭐 50만원씩 하고 이 원룸 투룸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도장을 내가 찍으면 되는데 신탁사 넘가버리면은 신탁사 일일이 보고를 해야 돼요. 자, 보증금도 근데 이제 건전당 하면은 보증금 없는 월세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신탁하면은 보증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탁사에 보증금 구자에 넣어줘야 되고 그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일이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전당 하시는 분도 있고 신탁 하시는 분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데 뭐 죽기 전에 임대 편하게 나려고 하면 건전당 방식이 좋겠다. 설정하는 방식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재개발 재건축하면 되느냐? 문제 없어요. 어차피 자기들이 1순위 해놓은 주택이 재개발 적용되니까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아도 1순위로 그대로 가거든요. 가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슈 되는 것이 자, 거기 살아야 되는데 주소를 옮기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다른 주택으로 옮기면은 옮길 수 있도록 조금 법이 좀 완화됐어요. 자녀 등의 봉양으로 나 옮겨야 되겠다. 자기 집으로 가야 되겠다. 주택은 받았지만 이 집에 놔두고 나 여기 가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노인주거복지시설. 예로 노인복지주택. 여기로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인데요. 법을 개정해서 노인복지주택 가도 전에는 못 옮기거든요. 요것 때문에 많이 신청이 들어온대요.
전에는 노인복지도 가면 아예 주택연금을 받는 걸 해지하고 내놔야 되는데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요것 때문에 많이 신청이 많이 들어온대요.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노인복지도 가도 아무 문제 없다. 여기서 이제 주택에서는 이제 주택을 받다가 노인복지 생겼어요. 그럼 콜로나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요 연금을 예를 200만 원 받으면 요거 이제 그 생활비 쓰면 되는 거죠. 되는데 그럼 좋은 거는 요 아파트는 10억 하면은 노인복지주택은 원래는 금액이 연금이 작습니다. 한 20% 작아요. 원래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택연금을 여기서 받고 옮기는 것이 더 편합니다.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노인복주택을 주택을 맡기면은 금액이 한 20% DC가 돼요. 20%.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던 주택에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나 안 되겠다. 노인복지대 보는 게 좋더라. 숙소나 어디 뭐 좋은 데 많더라. 하고 가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다. 여기입니다. 지금. 그 덕분에 이 많이 들어온대요.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문제는 100살은 살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 생기죠. 그래서 요율을 자꾸 올릴까 자꾸 내릴까 시간이 갈수록 자꾸 내린대요. 빨리 신청해. 빨리 신청하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저당 또는 신탁하는 방식이 있는데 1순위로 건저당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대나기 좋다. 소유자가 내니까. 그죠? 내니까 낫기가 좋다는. 신탁으로 베껴버리면 이제 이거는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전세를 할 때 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아저씨가 전세는 안 하는데 나중에 보기 계약서는 또 저 신탁사하고 신탁사 임대료랑 곡지를 하면 들어올라까 안 들어올라까 사람들이 또 등기부에 신탁사라 좀 찝찝하죠. 잘 못 보는 거니까 이게 실제로는 뭐 보기에는 김씨 아저씨인데 보기에는 70대는 김씨 아저씨인데 소유자는 신탁도 알고 신탁 몇 개이다 전세 보증금이 3천만 5천만 내놔라 그러면 여러분 내겠어요. 뭐 찝찝하게 신탁 도장 받아줄게 해도 잘 모르니까 등기부에 가면 4명이 같으면 임대인의 도장 확 들어온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신탁서 몇 개 나오면은 죽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배우자가 받을 때는 바로 자녀들이 상속을 시비를 걸어도 문제가 없는데 임대 낳기가 조금 아까운 점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19번에 보면은 공시가격 12억 이하만 된다. 공시가격이 20억 30억은 안 된다. 20억이든지 30억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그 다음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용도가 주택이 되고 복합 용도 주택이 뭡니까? 복합 용도 주택. 이 상가주택은 되는데 면적이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상가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절반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된대요. 주거용 옵스텍, 요거 된대요. 요거 된대요. 주거용 옵스텍하고 노인복지주택 된대요. 오늘 사례를 많이 해볼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옵스텍이 예를 5억인데 3억까지 떨어졌다. 낙찰 받아서 주택을 매긴다. 되는 겁니다. 되는데 문제는 두 개 다 한 20% 정도 작아요. 연금이.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자, 하나 넘어갑니다. 20페이지. 20번 갑니다. 20번. 주택연금 가입증명서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보니까 104만 6천에 그죠? 104만 6천을 받고 있네요. 그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금 이렇게 가입증명서를 하나 받아가지고 막 요 100자 말고 한 204만 6천원 받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면은 주택연금 상담 신청서 이 서류들이 있어요. 서류가 있는데 서류가 뭐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봅니다. 21번. 자, 21번에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본 2개, 그 다음에 초본, 전입세대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다 붙여가지고 하면은 됩니다. 그럼 은행 가서는 이제 부채증명서, 아까 말씀드린 주택연금 신청서, 이 양식 여기 있죠? 여기 주택연금 상담 신청서. 주택연금 상담 신청서, 그죠? 상담 신청서. 요거까지 이제 가져야 됩니다. 자기, 이제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받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뒤에는 뭡니다. 박스 표로 만들어놓은 거는 이제 이거는 표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표가 더 좋으신 분들은 이제 표를 보시고 서류를 만들어서 자, 특히 촌집은 가격이 자꾸 오를까 자꾸 떨어질까? 앞으로.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빨리 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경매에서 예로 5억짜리가 2억에 낮춰받았어요. 낮춰받았어요. 그러면 빨리 매기는 좋겠습니까? 5년, 10년 뒤에 매기는 좋겠어요. 빨리 매게 돼요. 딱 낙찰 받고 나면은
우리 농지연금은 5년을 최소 이전하고도 2년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고 농지연부도 5년 이상 까지 이런 이제 제약이 있는데 주택연금은 별 제약이 없어요. 나이만 55세, 무스만 나이가 55세, 부인 나이는 50세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래 되면 연금이 되니까 그만 막 이전하고 낙찰받고 이전하고 막 뒷날 이전 딱 되면 바로 들고 서류 이거 갖춰갖고 주택금융공사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능가 죽이면은 양도 소득세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죠? 평생 죽을 때까지 받는다 합니다. 그럼 남편이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 연금 200만 원 받는데 주택연금을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배우자가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의 단점은 이제 물가가 예를 좀 많이 올라갔을 때 200만 원이 그만큼 가치를 해낼 거냐, 그게 조금 이제 회의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맡기는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 지금 꾸준히 오른다 하는 거는 신문에는 보면은 서울에 오른다 뭐 하는데 저는 볼 때는 맨날 내린다 하면 신문 봅니까 여러분들이? 안 본다고요. 자 이런 겁니다. 10억 하다가 5억까지 떨어졌어요. 떨어갖고 지금 5억 5천에 됐어. 매매가 됐어. 그러면 신문기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올랐다. 지금 상승기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6억 올라다가 또 4억 됐어요. 그때 조용해요. 4억 하다가 4억 5천 되면 됩니까? 또 뭐 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부안해도 하지 마시고 경매는 장탑니까 단탑니까? 단타죠. 사고 바로 대파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사례 봅니다. 지금부터 사례를 보겠습니다. 21번에 보니까 지금부터 실전 사례를 한 30개 정도, 지금 25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원구에, 그냥 교재 보세요. 보면 아주시니까. 노원구에 전용이 몇 평입니까? 11평인데 4억 2,100인데 2억 1,500이다. 자, 낙찰 받아가지고 4억 2,100에 준하는 연금받으면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겁니다. 자, 한번 들어봅니다. 문제 있는지 없는지. 23회 103208. 103208이 가자 봅니다. 오늘부터는 강의가 2시간 반 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10분 하고 15분 해가지고 한 번 하고 80분 강의하고 한 15분 조금 쉬고 또 80분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노원구 잘 아시죠? 노원구의 아파트인데, 그죠? 아파트인데 대지권도 있고 전용이 좀 작다이죠. 이게 조금 작아요. 작은데 좌우장 금액상으로는 4억 2,100이 절반에 떨어지고 6월 4일이 문제입니까? 네. 내일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노원구에 이런 아파트를 봤어요. 내가 봐가지고 이제 대단진지 그거는 이제 뒤에 따지면 되고요. 청수는 볼게 이게 3층이래. 3층이고 전용이 11평이고 이게 이제 2억 1,500까지 떨어졌다. 그럼 임차인이 있습니까? 없죠? 없다. 네. 그럼 별 문제 없죠? 임차인 없다. 그죠? 임차인 없다.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없고, 빚만 좀 많다. 이야기죠. 빚만 많고. 자, 그럼 임차인 없는데 세대수가 대단지미가 뭐 나오려니까? 괜찮죠? 괜찮습니다. 괜찮고 2,000세대가 됩니다. 그럼 이 시세가 얼마쯤 되느냐? 간단히 보려고 하면요. 전용을 먼저 계산하죠. 38.64죠. 그럼 요거를 확 인식하면서 네이버 시세에 가서 눌립니다. 네이버 시세 38점 아까 뭐고? 요 있습니까? 어디 있노? 요 있네. 요 있죠? 맞잖아요, 지금. 그죠? 7층이다. 3억 1,500 한번 나왔습니다. 3억 1,500. 자, 기억하세요. 3억 1,500이 나왔고, 아까 몇 제곱미터 되죠? 3억 1,000이 나왔어요. 3억 1,000. 3억 5천, 3억 1,000이 넣었고, 또 보니까, 얼마쯤 넣었으면 돼가? 이게 촬영 되겠죠? 이렇게. 자, 분기를 넣은 거. 이건 월세고. 자, 이렇게 3억 5천, 3억 1,000이 나왔습니다. 3억 5천, 3억 1,000. 그럼, 어떨까, 지금? 3원 좀 수익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팔리겠죠? 그죠? 이 정도 비싸 팔릴 것 같은데, 요리 되니까, 요번에는 괜찮다. 자, 그럼 몇 명이 째려보는가? 한번 볼까요? 몇 명이 째려보는가? 예. 옥션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요거 보면은, 뭐 이쪽이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째려본다, 안 째려본다? 맞네.
그죠? 어제, 엊그제도부터 뭐 토요일에는 6명 많이 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요럴 때는 요거를 무시하고 요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가격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자고전 이제 가격은 적당합니다. 적당하고 요는 낙찰 받아도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내가 볼 때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낙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무시 안 했다 이죠? 김씨가 있나? 김혜란 김씨가 있네. 소유자입니까? 맞겠네. 소유자 같네. 그죠? 사유자 같네. 그래서 임차인이 없다. 낙찰 받으면 되죠? 들어가 됩니다. 그럼 자녀들이 여러 전용 한 12평 되는데 노원구에 한 3억대 정도 주갖고 살락하면은 하나 사주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요거 받으면은 뭐 연금은 4억 2,100에 주로 금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 정도 아마 형성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실전 사례 두 분 봅니다. 두 분을 보는데 쭉 밑에 보니까요. 서울 강서구에 15억짜리가 5억이다. 괜찮죠? 그죠? 15억짜리가 5억이다. 그럼 만약에 문제없이 5억에 사가지고 12억까지 준다니까 12억의 요 라인에 맞는, 예로 연금을 받으면은 좋지 않느냐? 65적 뭐 280만원, 70세 320만원. 그죠? 이렇게 이제 받으면은 어떻게 했냐? 그게 15억짜리가, 이게 15억짜리가 5억이 떨어졌어요. 주택인데 걸린 주택의 33%. 뭐 문제 있겠죠? 그죠? 자, 문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 한번 봅니다. 23에 103434. 23. 자, 화면 보세요. 자, 서울 강서구 계하동에 걸린 주택 땅이 80평. 크죠? 건물이 180평. 아유, 크네, 그죠? 그래서 이게, 33%. 7월 4일에 5억이다. 자, 문제점 뭐가 있을까? 왜 안 팔리고 이렇게, 33%가 떨어졌을까? 집은 어때요? 지금 대강 그냥 붙어보니까 적당하게 뭐, 그죠? 쏘고 있죠? 쏘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뭐 방이 좀 여러 개 있네, 그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쭉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땅은, 자, 노란 거는 길이죠? 빨간 거는 땅인데, 여기 이제 있고, 자, 이 점선이 뭡니까? 점선이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어? 이게 미등기, 불법 무허가 미등기 건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선 있는 것은 2층이다 이 말이고, B급만 있는 것은 1층이다 이 말입니다. 점선 있는 거는 무허가 미등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느낌에 미등기는 많죠, 뭐가. 그죠? 이 달아갖고 뒤로 막 이렇게 막 해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고 지금, 1층이 요렇고, 2층이 요렇고 해서 지금, 여기 이제 미등기죠. 미등기 중에서 이제 주택, 요 부분이 크네. 주택이 66평. 아까 뒤로 막 빼놨죠. 그죠? 산 쪽으로 해서 이게 큽니다. 이게 잔잔하게, 이건 상관없고, 여기 이제 조금 큰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러면 땅값이 얼마까, 이 집에? 땅값이. 13억 5천 배. 자, 그럼 주택이 매길 때 땅값을 뺄 수는 없죠. 안 그래요? 땅값은 빼기 힘듭니다. 일단은 13억이 되니까 우리 주택연금에 우리 교재에 보듯이 여기 보면은 이게 12억에 최고 한도니까 12억에 맞는 숫자는 이게 나올 거라고. 감정을 하면은 아무래도 자, 이 감정하면 여기서 보통 10% 15% 뺍니다. 대부분 그래요. 저가 나는 감정 평가사 주비니까 한 예로 10% 15%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10% 빠지면은 얼마 빠지고 나면 1억 5천. 그죠? 그럼 일단은 12억 반대 지장 없겠죠. 좌우지간 12억 반대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예로 다 부사져도 땅값이 있으니까 12억 반대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보니까 아까 이게 건축물 관리대장을 봅니다. 건축관리대장.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고, 자, 지층부터 1층은 주택 현황권에 좋습니다. 그린샷이 써 있고, 또 주택이니까 일단은 그린샷 좀 붙어도 아까 얘기했더죠. 걸린 주택은 절반 이상 주택이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나온 거는 이제 또 그 다음에 창고와 1층 좀 있고, 요까지는 이제 등기된 거고, 나머지 등기가 안 된 거. 제가 보니까 일반 건축물로 한 것이 아까 요거
한 50평 되는 게 있네. 50평. 무당정정.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그럼 낙찰 받으면은, 자, 이제 세입자가 문제죠. 세입자. 세입자가 잔잔한 게 많이 있어요. 세입자가 많이 있는데, 요 중에서, 자, 봅니다. 요 중에서,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압류해놨는데 말소 기준 등기가 요게 제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2021년 2월 5일에 압류해놨는데 요거보다 뒤에 사업자 했으면은 후순위죠. 자, 잘 봅니다. 2021년 2월 5일인데 여기 보면은 1억 9천짜리 이 사람 제일 커요. 사업자 등록을 해놨는 사람인데 2023년 동기에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그죠? 문제 없습니다. 얹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이 날짜에 먼저 전입 들어온 사람, 이 날짜에 그 사람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전입이 빠른데 금액이 얹고 배당금 얹고 사는 요것들은 대부분 다 아마 그 안 살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안 살고 요 네 사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대가 있는데, 자, 이 임차인일 때 우리 뭐 보면 되죠? 임차인일 때는 예상 배당표, 그죠? 간단하죠? 요 보니까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5억이 되면은 경비병 띄고 요거 가지고 쭉, 그죠?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 소액 보증금, 요 사람들은 소액 보증금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절반 이내에서는 주는 거죠. 소액 보증금 주고 그다음 뭐 가정하고 짜고 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요거로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 결론적으로 임차인 관계는, 자, 싸움할 사람이 요 사람 하나하고 요 둘이밖에 없죠. 그죠? 그럼 이 사람 다 받아가기 때문에 가면은 커피 줄까 안 줄까? 주죠. 자기들은 명도 확인서를 내한테 받아가야 됩니다. 명도 확인서. 그죠? 그래 배당기일에 4천이고 5천 다 받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법인만 빼고 요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받아가니까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등기 아까 건물 그거 부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죠? 다 공실이니까 이제 그때는 공실되니까 미등기 필요면 다 부사비고 딱 등기된 그거만 딱 살려놨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맡기면은 5억에 사가지고 뭐 큰 무리수는 없어요. 추가 부담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부사는 건 나가서 부사면 한 얼마 들어갈까? 내가 한 2천만 원 하면 안 되겠어요? 한 2천만 원? 한 2천만 원 들어가는데 뭐 그래 하고 등기된 것만 딱 살려놔갖고 주택 맡기면은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12억에 준하는 여기 2차 가격에 준하는 연금을 받으면은 이제 요 표죠, 요표가 있죠. 12억 있는 거죠. 요 표에 맞는 연금을 받는 겁니다. 요거는 280만 원은 65세고 70세에는 320만 원 받고, 알겠죠? 받고 또 아까 그 등기된 면적에서 또 임대할 수 있는 거는 공짜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잘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작은 돈으로 얼마든지 평생 동안에 평생 동안 300만 원 받으면 뭐 괜찮은 거죠. 그죠? 평생 동안 300만 원 받으면 됩니다. 5억 낙찰 받아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분은 낙찰을 받아서 임차인하고 아까 문제가 없었죠? 1억 9천짜리 그 법인만 사업자 동네 그거만 이제 명도가 되면 되는 거는 뭐 별 문제 없어요. 자, 볼 때는. 자, 3번 봅니다. 3번. 우리 창원의 어창군데, 창원에도 보니까 51%, 아이고, 주택이 나오네. 참나. 명서동이 지금 뭐 난리죠, 이제. 앞에 그 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늘이 진다고 해갖고 이제 시에다가 우리도 아파트 짓고 해주라. 또 용도 변경해주라. 용도를 이게 뭐 1, 2종에서 막 전용에서 일반 2종으로 해둬라. 이거 난리죠. 자, 봅니다. 주택인데 2층짜리 주택인데 절반 떨어졌어요. 절반 떨어졌는데 절반 떨어지고 낙찰 받아서 연금 낼게 어떻겠나 이 생각입니다. 자, 24번 봅니다. 23에 2929. 자, 창구 명서동에 대지가 7도. 자, 보통 이래요. 우리 창원은 이게 딱 각지 가지고 집을 다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딱 이렇게 해서 토지도 아주 이렇게 해서 보면은 다, 그죠? 방향도 좋죠? 자, 이 집이 비쌀까? 이 집이 비쌀까? 이게 낫죠? 우리 사파당요 보면은 요리되면은 땅값이 한 7천 정도 차이 납니다. 땅값이. 이게 남서야, 이게 한 7천도 올라가고, 이건 7천 싸지고, 그죠?
오히려 좋다면 방향이 좋다면 일단 방향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이 남서향으로 거의 남향이죠 사실은 남향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어창구 명서동에 여기에 지금 이 집 그죠? 이 집이죠. 자, 이 집인데 임차인이 있는가? 이 집인가? 이 집 같네, 이 집. 그죠? 이 집 같네. 자, 임차인이 있습니까? 없는가? 임차인. 자, 이 연도가 2019년 나왔어요. 그러면 자,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1번 건재당 2020년 7월 8일부터 이전 사람 찾았어. 이 사람 있네. 이거 둘이가 있네, 둘이. 그죠? 둘이가 지금 미상해 놨죠? 요것만 조금 알아보면 됩니다.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지금 선순위,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알 수는 없겠네. 가서 조금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집행관이 갔을 때도 현황조사서를 보니까, 있긴 있는데, 하여튼, 월세가, 전월세가 얼마인지 좀 알아보시고, 그 사람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금액이 나왔는데, 5월 달에 변경이 됐네요. 변경이 됐다. 왜냐, 그러면은, 부채가 지금 보면 얼마 없어요. 부채가 뭐 많습니까? 작습니까, 지금?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오히려 그냥, 소유자 만나서 합의 수당할 수도 있는 문제고, 부채가 작으니까, 그죠? 해가지고 나머지 세무서 같은 거 조금 더 있는지 보자. 보니까 뭐 크게 부채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유자 만나서 합의 같은 거가 들어갔는지 그는 모르겠는데 좌우전 반값이 나왔습니다. 반값이 나왔으면은 이런 것도 주택에 맡기면은 거의 1차 가격 비슷하게 자 앞에 읽어보세요. 주택에 맡기면은 1차 금액 10% 빠진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럼 한 4억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걸 맡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서울 중랑구 목동. 이제 창원에서 서울로 갔어요. 중랑구로 갔습니다. 걸린 주택이 뭡니까? 상가 주택이 된 말이죠. 12억짜리가 7억이 됐어요. 12억짜리 7억에. 자, 본께는 무슨 상가가 있네, 그죠? 상가가 있는 MB, BNB 상사, 이게 있고, 이게 북향으로 대한 상가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사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죠. 231-10-2809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주니까 찝으면 됩니다. 이제 오늘 한 25개 넣었으니까 찝으면 돼. 25개에서 내하고 딱 맞는 게 뭔가 전국을 다 찾아봤으니까 대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랑구 묵동에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 이 물건이 땅은 크지 않다요. 이제 이때는 2층짜리 요겁니다. 2층짜리 여기죠. 2층짜리가 이제 1층은 상가 같고 2층은 뭐 주택 같고 이런데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격은 이제 64%, 그죠? 64%. 7억 8,100인데 팔리지 안 팔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째려보지 않죠, 그죠?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점포가 하나 있고, 점포가 있고 2층은 이제 주택을 쓰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건축물 대장에 우리 근린주택은 어떻게 되죠? 근린주택에는 자 봅니다. 주택은 84고 소매점은 77이고 주택은 된다 안 된다? 되죠? 절반 넘잖아요. 주택이. 그러면 됩니다. 되고 뭐 크게 뭐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점 보이지 않고 이제 이 사용성이 낸 것이 언제냐 그러면은 이게 크게 문제점은 안 보이고요. 자, 언제 짓다고요? 좀 오래됐다. 이게 좀 오래됐죠? 이게 오래된 건데, 자, 하여튼, 뭐, 상가인데 문제점은 없다. 작으니까. 자, 4천만 원이네, 4천만 원. 2004년도에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는 좀 늦게 받고, 배당 요구도 잘 하신 분인데, 이게 받아가는가, 농협자산에서 있는데, 자, 우리 경매는 예상배당표 넣으면 되죠. 예상배당표 늘리면은 딱 나오죠. 요번에 7억 8,100에 팔리가지고 경매표 요거 가지고 임차인은 4천에서 300 못 받아내. 못 받아하고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줄 해가지고 결국은 임차인은 나중에 300만 원도 여기서 확정일자고 임차인으로 가져가고
자, 우리 임차인만 따지면 되죠. 임차인 한 명인데 다 받았나, 만한다. 그럼 커피 주죠, 가면. 그죠? 가면은 커피 줍니다. 맨날 가면은 자기가 나갈 때 사진 받을 거면 낙찰인데 뭐 받아야 됩니까? 명도 확인서에 인감증명서까지 붙여가지고 인감 도장까지 찍어줘야 지가 사진 받아가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럼 이런 건 낙찰 받으면 됩니다. 적당하게. 그럼 요번에 받을 거냐? 한 번 더 떨어서 51% 절반까지 받을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 따져가지고 한번 보시고 연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여로 2층에 내가 산다 하면은 1층에 월세를 받을 수 있겠죠. 연금 받을 때. 그럼 월세는 공짜다. 그죠? 공짜죠. 월세는 뭐 무한대입니다. 월세를 200만 원 받는다. 이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살 권리 분산 됩니다. 뭐 문제 없다. 내가 볼 때는 낙찰 받으면 되겠다. 자, 이런 거를 매수 신청 대리를 의뢰를 하면요. 저는 전화 오면 이랍니다. 예.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도 보수가 있거든요. 보수율이 있는데 감정가에 몇 프로더라고? 1%입니다. 1%. 그러면 1200만 돌아갑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뭐 어려움 없잖아요. 명도 할인서 받아갖고 나가는 거 봐주면 되는 거고, 소유자만 인도 명신청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1200 받는데 여러분은 25개 권유를 받고 1년 내내 강의를 듣고 그게 낫습니까? 1200만 원 입찰대행 수수료 주고 그 하는 나이. 강의도 더 낫겠죠. 회사가 살락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2달 만에 하산한 사람은 될까 안 될까? 내가 보기 2달 만에 하산한 사람들은 그냥 큰일 납니다. 또 반풀이 알아갖고 나중에 또 애미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강의도 좀 듣고 하시면 좋아요. 그럼 이런 건 딱 하면 이제 그죠? 서울에 요건 딱 유찰되면은 정말 좋겠다, 그죠? 반값 같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구태 알파도 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런 거 사가지고 연금이나 잘 받고 여행이나 잘 되면 하면 되는 거지. 자, 묵동도 문제 없어요. 자, 살전 사례 4번째, 5번째 봅니다. 5번째. 자, HUG 주택 토지번호가 대학역 포기물거예요. 자, 봅니다. 강서구 화곡동인데 전용이 15평인데 64%인데 2억 6,200에 떨어졌다. 4억 1천이. 그럼 낙찰 받을 때 세입자가 뭐 큰 게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없는가 봅니다. 22에 11, 35, 16. 자, 봅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그죠? HUG 인수 조건 명예가 뜨죠. 임차권 등기되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써놨어요. 자, 이래서 64%다. 아파트인데. 자, 화곡동의 아파트입니다. 전용 15평 뭐 적당하죠. 뭐 신혼부부에 쓰기는 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아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4억 1천에서 2억 6,200입니다. 이게 처음에 4억 1천에서 또르르 갔다가 왜 8,500에서 다시 빼겠을까요? 이게 왜냐 하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지금 얼마 있지? 얼마 있습니까? 김씨가 3억 8,200이죠. 3억 8,200. 이거 보증 써줬죠? 김씨한테. 김씨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지금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누가 꼴 잡느냐? 주택 토지보증사 꼴 잡아요. 여기서 잘 팔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4억 천에서 8천 갔다가 다시 빼고 내려온다 하면 이거는 8,500주도 안 사더라면 왜 안 사느냐? 전세가 얼마라고요? 3억 8천. 이게 이제 걸리니까 낙찰자가 이 선순위고 이 걸리니까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금 서류를 엮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대항력이 있었는데 없애버리겠다. 있는 대항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국가에서 있는 대항력도 세입자의 대항력도 없애버리고 네가 적당히 받아라. 받으면 내가 아마 키, 다이얼번호까지 다 알고 있다. 내 능가 주고 막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경매에서는 여기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업보장이 다 보여줬잖아요. 자, 건전항 설정이 2020년인데 그 전에 그죠? 요번에는 이제 3억 8,200에 있는 여기 있는 김민혜 씨라는 분이 3억 8,200인데 전입 확정을 잘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8,200인데 또 이 층은 뭐고? 용제는 뭡니까? 용제는
전입원하고 1040만 원. 자, 이거는 김민혜 씨가 아까 임차권 등기하고 나오고 나면 공실이거든요. 공실이니까 집주인이 어떻습니까? 용재 씨 여기 1040만 원 주고 뭐 싸게 있다가 나중에 뭐 경매되면 뭐 한 10달씩 갚이니까 그때까지 막 쌤쌤 해가지고 잘 있다가 막 가서 이 말이다. 이해가 되죠? 비가 있으니까, 집이 비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나은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한테 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이? 없죠. 자기도 뭐 월세 안 내고 뭐 10달 넘게 가버렸고 뭐 이 사업이 한 1, 200 주면 되는 뭐 당연히 비교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로 3억 8,200짜리인데 200짜리인데 요번에 예로 2억 8천에 팔리면은 1억 모자라다. 1억. 책임을 져야 될까 안 져야 될까? 요 보니까. 자, 안 져도 된다 하는 거 잘 읽어봐야 돼요. 자, 김민혜는 주택이장 등기자고 했는데 주택토지보전공사가 경매를 이제 신청을 넣을까 해주고 요거 성계인이다 해놨고,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거만 있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비고란에 뭐 보여줘. 이 무슨 말이에요? 주택토지보전공사는 매수인에게 여러분 낙찰자한테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은 청구권을 포기를 하고 임차권, 아까 주택 임차권이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명한다. 그럼 예로 지금 3억 8,200이 세입자가 있는데 이 세입자의 3억 8,200이 보다 작은 예로 2억 8천에 이게 팔렸다. 이렇게 하면은 1억이 모자라도 얘한테 책임을 안 묻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 있죠?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죠?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 거다. 그럼 요거 사가지고 살면서 2억 8천, 3억에 사가지고 싸게 사도 3억 8,200짜리가 모자라도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항시 예상 배당표 보세요. 뭐하고 거기서 뭐 집장이 있는가? 이거 봅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8,500원 내려가고 다시 경매에. 너가 안 주거든. 화약서를 이제 8,500에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줬으니까 법원에서 막 진행해도 되는데 어떤 법원은 8,500에서 그냥 진행해피고 어떤 법원은 다시 1차로 갔다가 내려오고 이러다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1차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내려오고 이런 순간. 자, 여기 인수가 있다 없다 이게 보니까 없죠? 그러면은 문제 없다 아닙니까? 그죠? 문제 없다. 그럼 낙찰 받으면 된다. 낙찰 받으면은 그런 대로 뭐 전용 15평이고 서울에서 여러 한 3억 주하고 전용 15평 살기가 쉽지 않죠. 그죠? 아파트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괜찮다. 이거 사업구도 낙찰을 받아서 뭐 주택을 맺게 되고 본인이 대파도 되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7번은 이제 그냥 6번인데 강원도로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15분 쉬고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강원도 15분 쉬고 가겠습니다. 6억 6천이 1억 5,800 됐어요. 6억 6천이 많이 들어있죠, 그죠? 6억 6천짜리가 1억 5,800에 많이 24% 주택. 자, 요거는 강원도로 가야 되니까 15분 쉽니다. 11시 16분이니까 30분. 11시 30분에 만납니다. 30분에. 자, 또 보겠습니다. 27번 봅니다. 27번. 27번 봅니다. 자, 27번 봅니다. 27번. 이제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 행성군. 그죠? 성우 리조트인데가 하여튼 강원도 행성군의 주택인데 땅이 1,100평. 아, 더 크다, 그죠? 80평의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24%다. 많이 들렸죠? 그럼 요번에 입찰 보증금 얼마로 하면 입찰 보증금은 20%, 그죠? 20%, 10%가 아니네, 그죠? 20%고 쭉 보니까 한번 누가 2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이 됐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사람은 미납한 사람은 얼마 뛰습니까? 이 사람은? 2,200. 요게에 10% 뛰었죠? 2,260만 정도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겁이 나서 5월달에 유찰이 되었고 요번에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은 조금 찾으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낙찰 받아서 문제가 없더라. 낙찰 받아서 1억 5천, 1억 6천 낙찰 받아서 한 6억 정도 영업받는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죠? 괜찮은 거죠. 추가 대출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자, 22에 502404입니다. 502404. 502404 2022에 50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 봅니다. 화면. 주택인데 1115평에 80평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24%나 낮춰서 해주겠다. 주택인데 보증금은 미납이 있기 때문에 이 미납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10%가 아니고 2배 가져오라 말이죠. 자,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땅은 봅니다. 땅. 자, 답이 있네. 답. 자, 답이고 임야고 그럼 답이면 뭐 문제 생긴 거죠? 농증이죠. 그러면 서울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 강원도 바다락 하면은 농증을 잘 내줄까 안 내줄까? 안 해줄 거예요. 안 주겠죠. 자, 그런데 딱 보기에는 이 뭡니까 이거? 영농여건 분리. 자, 이게 붙으면요. 요거는 우리 농지증을 받을 때는 농지증 신청사고 농지증 신청 또 뭐 필요합니까 지금? 응? 농지증 신청사 2개 있어요. 2개. 영농기획서. 어? 영농계획서? 예. 농업경영계획서가 농업경영계획서 이래 되죠? 경영계획서를 2개 내야 되는데 밑에 걸 안 내야 돼요. 자, 다시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증 신청서만 내면 돼요. 법인이든지 개인이든지 홍길동이든지 미국이든지 주식회사든지 제조업체든지 종중이든지 묻지를 않아요. 무조건 발급해야 돼야지. 그런데 36평은 요거는 발급을 이거는 빠있죠 지금. 영농이 빠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받아내. 요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필지가 36평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냥 봅시다. 건물은 어때요? 뭐 괜찮죠? 내가 보기에는 뭐 아주 지금 새로 뭐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길로 내고 막 해놨는데, 자, 이 땅이 2필지입니다. 이게 2필지고 요거 타고 요거 타고 건물이 2개 있고 이런 겁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놈하고 요거 하고 아까 그린 방은 요거 2개입니다. 2개 이해가죠?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여기라고 요거 하고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이 답이. 그런데 이게 답인데 문제는 요 선이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 선이 돼가지고 도로에서 접도구역 안에 있는데 이것도 농촌 내야 되는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도로가 있는데 넓히겠다면 넓히겠다. 그럼 접도구역 선을 꺼놔서 파란 거 요거는 꺼놨는데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 36평이. 그럼 요것도 농촌 내야 되는가? 그거는 어디서 보면 됩니까? 농촌 내라 말아 그런 거는. 내가 묶으면서야 사법보좌관이 이제 답을 주는 거죠. 자, 농증을 내라 뭐 내지 마라 하는 거잖아. 도로다 이 말이죠. 자, 목록2는 뭡니까? 아까 목록, 자, 다시. 이게 목록이 1, 2, 3, 4 있거든, 이게. 여기 1인가 봐. 1, 2, 3, 4. 요거는 농대란 말이죠. 무슨 말이죠? 자, 요거 내라 말이가, 안 내라 말이가. 목록 1은 짜고 뭐 이래가지고 자, 목록이 뭐다? 농지증 미제출 시 못 수하겠다. 자, 또 이 또 뭐인 거예요? 응? 건축법상 사용승인 발행. 자, 2개가 문제 생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유치권. 뭐 나왔죠? 3개가 문제 생겼습니다. 유치권 여기 나왔습니다. 자, 유치권은 고려주택건설 김희영 씨. 고려주택건설의 김희영 씨. 자, 그러면은 유치권은
아까 뭐 나왔죠? 아까 누가 지금 했노? 나왔죠? 그러니까 뭐 유치권은 저는 볼 때는 현황 조사를 봅니다. 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어쩌고 하죠? 회사 임원이 부자다. 자, 하여튼 요거는 이제 아까 회사에서 점유를 잘하고 아는지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현황사 네 분이나 갔네요. 세 분, 네 분 갔는데 뭐 짜고 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점유가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내가 상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유치권은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면은 그 다음에 아까 뭐가 문제죠? 농지적 문제. 아까 요거 어떻게 되면 요거는 안 내주면은 아까 현황은 도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도로인데 아까 도로지만은 여기서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지금 내라고 되어 있었어요. 내려되어 있죠. 네. 그럼 내야 돼. 자 내려갔는데 면사무소 여기 목록 2가 되었나 여기 있네. 뭐라고 안 내면 무슨 양이고 이 제출 시 보증을 못 하겠다. 자, 안 내면은 만약에 안 해주면은 요걸 집을 사는데 이게 적도구역 안에 들어있는 땅인데 요거를 안 내주면은 제가 낙찰 받으면 소송하겠어요. 행정심판 청구해가지고 한 번 붙으면은 안 내주겠나 싶습니다. 느낌이 안 내주겠나 싶고 자 그래서 뭐 유치권도 아마 큰 대시에 지장 없을 것 같는데 좌우전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하고 낙찰에 잔금 치렀어요. 이게 치러가지고 그럼 나는 이 사람은 2억 5천도 좋다고 본 거죠. 그럼 나는 1억 6천을 잡았는데 됐다 그러면은 9천 또 싸게 사는 거죠. 해가지고 이게 연금을 받는데 땅은 지금 보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죠? 크고 주택임금 맡기면은 요것도 아마 큰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얹고 여기 보면 보존 등기가 2022년 동기에 새 집이다. 뭐 괜찮죠? 뭐 좋고 그렇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집입니다. 내가 볼 때는 도전할 만한 집.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낙찰이 돼가지고 예로 1억 한 6, 7천에 이제 낙찰 돼가지고 내가 6억 6천에 최소 6억에 처리하고 6억의 연금을 주택연금을 받으면은 성공이죠. 그죠? 행성에 와서 조용하게 살면서 6억에 받으면 아까 연금이 얼마쯤 받을 것 같아요? 6억 같으면 얼마쯤 되면 이거 보세요. 6억 그럼 얼마 정도 받나 이게? 여기네. 그죠? 6억 정도. 이러면은 여기 요 정도 받는 거죠. 요 정도. 그죠? 60살, 65세, 74. 그럼 괜찮은 거죠? 그죠?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막 다 잊어버리고 나는 행성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은 여기 한번 조용하게 낙찰을 받고 사시면 됩니다. 그 6억에 해당되는 거, 그죠? 6억에 해당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뭐 물건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강원도에 미리는 사람은 이런 거 낙찰 받아서 조용하게 가서 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8번 청주시 상당구, 이제 청주에 이것도 땅이 1000평이네요. 작지 않다 그죠? 1000평 그것도 뭐 괜찮은 거죠. 상당히 좋고 41% 주택입니다. 청주에 상당구에 41% 2858 한번. 바쁘다 그죠? 강원도에서 이제 행성에서 청주로 해서 청주의 상당구에 41% 주택입니다. 청주에. 자, 땅도 작진 않아요. 1000평. 그죠? 그래갖고 이제 41% 2억 1100이다. 날짜는 6월 12일에. 그죠? 다 돼간다. 그죠? 다 돼가는데 땅은 보니까 셰필지네. 대지 하나, 임야 하나, 이것도 전이 있네. 그죠? 그죠? 전입니다. 전인데 이제 여기 보니까 대학 이런 것 같아요. 이 뭡니까 지금? 이 뭡니까?
자, 이렇게 보는데, 땅은 이제 이렇게 되는 세 필지 같다, 그죠? 세 필지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거기서 건축물 대량을 보면은, 이게 뭡니까, 지금? 주택 아닙니까? 그죠? 주택이니까, 위에 그 낙찰 받고, 요것만 덜 내비면은, 주택 아니에요, 나, 원래가. 안 그래요? 주택 아니고, 주택. 이거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이제 문제는 전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농지적 문제가 되느냐. 그죠? 이게 이제 문제죠. 주택, 단층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 법당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단독주택이죠. 그죠?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임차는 있다 없다. 자, 일단 봅니다. 건저당 앞에 뭐가 전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넣었죠?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농지증을 내라. 자, 농지증. 이게 농지증이 이 주택의 앞에 있는 땅에 여기 대지고 아마 여기 농지 같아. 176에 3이 농지 같는데 여기에 지금 대지고 농지 같는데 이게 원래는 절이다 그죠? 절로 옛날에 뭐 지금 이게 지금 이 부분이니까 지금 이 부분이죠. 아까 보니까 부분이 쭉 이 부분이요. 176에 3 가는 거. 1, 2, 3. 176에 1, 2, 3. 그죠? 1, 2, 3 이러는데 이게 아마 밭전이다. 생산 관리죠. 그러면 농지증을 내라. 요 건물이 있습니까? 여기도. 건물은 없는 것 같네.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고. 농증을 안 해주면 어쩌면 될까? 응? 원장님 같으면은 나 소송합니다. 뭐 행정 소송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행정 심판 청구를 합니다. 행정 심판 청구. 그동안에 뭐 저도 해봤거든요. 제실에다 계약을 했는데 이겼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겨가지고 재결 제실에다 계약고 농지증을 발을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적시 항고하고 이 적시 항고 해가지고 결국은 항고 이유서 행정심판 청구서 이렇게 내가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재결을 받고 농증을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농지증 이겨가지고 이겨가지고 농증을 발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면은 우리 변호사 오늘 해봐야 되겠는데 하면은 이겼느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래서 우리 경상남도 같으면은 이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여기다가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기는 거죠. 이겨야 되는데 뭐 저 같으면은 요 변호사 가지고 한번 붙습니다. 붙으면은 아마 내줄 걸 보여주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농증도 내고 주택화 해가지고 내가 써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지방도 강원도로 가는 게 낫겠네요. 강원도가 더 낫습니까? 예, 횡성기 낫. 행성권은 6억이고 요거는 5억이니까 뭐 강원도 좋고 요거 두 개 다 하지 뭐. 응?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두 개 다. 재미납니다.